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하겠습니다. AMLCD 모듈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이제 이건 예전 구조로 되어 있지만 여하튼 이제 밑에 유리 위에다가 TFT를 만들고 위에 유리에다가 칼라 필터를 만든 다음에 이제 두 유리기판을 붙이면서 가운데 이제 액정을 집어넣는, 자 이제 요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이제 백라이트는 이쪽에 있는 거죠. 백라이트 이쪽에 있어서 이제 빛이 위로 올라오고 있는 상태. 이제 빛이 위로 올라오고 있는 상태고, 빛이 이제 위로 올라오면 이제 TFT가 있죠. 트랜지스터는 주로 뭐 현재는 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만, 일단 가장 일반적인 게 이제 실리콘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소스 드레인도 메탈로 만들기 때문에 여기 이제 빛이 통과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빛이 통과하지 않고 캐패시턴스가 있는데 이 캡도 통과하지 않아서 이제 요런 빈 공간 영역으로 이제 빛이 통과하게 되죠. 빛이 이제 통과하게 되면 요 사이에 이제 액정을 지나게 되는데, 요 액정의 이제 각도에 따라서 빛이 이제 100% 통과하기도 하고 30% 통과하기도 하고 이제 몇 퍼센트가 이제 통과하게 되겠죠. 통과하게 되면 여기 이제 커먼 일렉트로드, 공통 전극은 이제 투명 전극이니까 지나가고, 여기가 이제 칼라 필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백색 광이었던 것들이 여기서 통과하면서 이제 레드 색깔이 나와서 앞으로 나가게 된다. 그래서 이제 이것들이 이제 색깔이 모여서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이런 구조인데 여기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이제 액정에 어떻게 액정이 틸트하게 되느냐에 대한 얘기를 이제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시면 여기 보면 여기 트랜지스터인데, 이제 트랜지스터 구조를 좀 더 보겠습니다. 여기가 게이트가 있고요. 게이트가 있고, 여기가 이제 게이트 인슐레이터 절연체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비정주 실리콘 반도체가 있고, 요게 이제 소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드레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트랜지스터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게이트에 한번 보시니까 N타입이니까 이제 파지티브 바이어스, 플러스 바이어스를 걸어주면 여기 있던 이제 캐리어들이 이렇게 쫙 모여서 인터페이스에 모여서 채널을 형성하게 되죠. 채널을 형성하게 되면 소스부터 이제 드레인까지 전류가 이렇게 쭉 흐르게 됩니다. 전류가 쭉 흐르게 되죠. 그럼 이제 전류가 쭉 흐르게 되면 어디로 가느냐? 여기 드레인까지 갔다가, 그 다음에 여기 파란색, 요 파란색이 뭐냐면 이제 픽셀 일렉트로드라 해서 투명 전극입니다. 투명 전극. 왜 투명 전극을 쓰냐? 이제 빛이 통과돼야 되니까 똑같은 여기도 전극이고 여기도 전극이긴 하지만 여기 이제 투명 전극입니다. 그래서 이제 투명 전극으로 이렇게 쭉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 딱 이제 모이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여기 보세요. 여기가 이제 투명 전극이 있고, 그 다음 요거는 뭡니까? 요건 절연체입니다. 여기 보시면 요까지 하나로 이어져 있죠. 그래서 게이트 인슐레이터로 쓰이는 절연체가 여기 이렇게 있고요. 여기 뭐가 있나요? 여기 또 전극이 있습니다. 요 게이트 만들 때 같이 만들었던 전극. 그래서 전극, 절연체, 투명 전극. 그래서 이게 뭡니까? 캐패시턴트죠. 캐패시턴트.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스토리지 캐패시터. 전극, 절연체, 전극. 이렇게 해서 이제 캐패시턴스가 있고요. 또 위쪽으로 보시면 여기 전극이 있고요. 전극이 있고, 여기 액정이 이제 절연체입니다. 액정의 절연체가 있고, 여기에 공통 전극이 있습니다. 공통 전극은 이제 패턴이 되어 있지 않은 전면적의 전극이 깔려 있는 걸 공통 전극이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전극, 여기 액정 절연체 전극, 요거 투명 전극. 그래서 이제 요게 또 캡입니다. 그래서 이제 스토리지 캡이 있고, 요 캡을 우리가 액정 캡이라고 그러죠. 액정 캡. 액정 캡과 스토리지 캡이 존재하게 되죠. 그 다음에 보시면 요 캡이 두 개인데, 보시면 요 투명 전극이 보시면 요 전극, 절연체, 전극, 그래서 여기 밑에 있는 스토리지 캡의 전극으로 사용되고, 또 하나 전극, 액정, 전극 그래가지고 요 커먼 일렉트로 요겁니다. 요거
전극, 절연체, 전극. 그래서 여기 또 캡에 요 전극이 사용되죠. 사실 말해서 하나의 전극이 두 개의 캐패시턴스에 사용된다. 요걸 우리가 뭐라 그러나요? 병렬 연결이죠. 병렬 연결. 하나의 전극을 쉐어하는 병렬 연결로 이제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액정을 우리가 이퀄리런트 서킷으로 그리면 어떻게 그리냐면 픽셀 하나를 이렇게 이게 TR을 그리고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CST 스토리지 캐패시턴트, 요거를 CLC 액정 캡 이렇게 그립니다. 이렇게 그 보시면 여기가 트랜지스터 소스 드레인 여기서 소스 드레인. 그래서 드레인이 어디 연결되어 있어요? 요 전극 공통 전극. 그래서 여기 전극 연결돼서 요 전극을 쉐어해서 하나가 스토리지 캡, 하나가 액정 캡. 그래서 여기가 요 전극 절연체 전극, 그 스토리지 캡, 전극 액정 전극. 그래서 액정 캡 요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 좀 복잡한 구조를 우리가 서킷으로 그리면 이제 이런 형태로 그리게 되는 거고요. 이런 형태로 그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원리를 다시 한번 이해해 볼까요? 자, 게이트에 전압을 딱 걸었어. 걸어가지고 여기 이제 채널이 형성됐어. 그래서 이제 전류가 여기 쭉 흐르는 거지. 쭉 흘러. 쭉 가서 뭐가? 전류가 여기 쭉 온 거지. 쭉 와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이게 뭐냐? 여러분들 전류는 이거 Q 단위 시간당 흐르는 차지양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류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왔다는 얘기는 차지가 이동된 거예요. 차지가 왔죠. 그럼 차지는 Q는 CV죠. CV. 그래서 여기에 차지가 모였으니까 양쪽 끝단에 전압이 걸리는 거예요. 전압.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전류가 흘러서 차지가 왔으니까 여기 양쪽 끝단에 전압이 딱 걸리는 거예요. 전압. 그러면 요 액정 양끝단에 전압이 딱 걸렸으니까 그 전압만큼 액정이 쭉 움직이는 거죠. 쭉 움직임으로써 빛을 뭐 30% 투과시키기도 하고 뭐 20% 투과시키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퀄리런트 서킷적으로는 이렇게 또 TFT가 땅 해서 만약에 전류를 많이 흘려주면 요게 많아지니까 전압이 많아지겠지. 전압이 많이 걸리면 더 많이 틀어지고, 여기서 전류를 조금 흘려주면 Q가 적어지니까 전압이 조금 걸리니까, 그러니까 액정이 조금 틀어지고. 자, 이거 갖고 이제 빛의 양을 조절하는 겁니다. 빛의 양을 조절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다. 다시 이 그림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게이트에 전압을 땅 켜주면 여기 길이 형성돼서 차지 Q가 쫙 지나가고 나면 여기 투명 전극에 가서 메탈, 인슐레이터, 메탈, 그래서 스토리지 캡, 요 메탈을 공유해서 메탈, 액정, 메탈, 그래서 여기 액정 캡. 그래서 요게 하나의 일렉트로드 공유하니까 병렬 연결. 그래서 전류가 흐르면 차지가 왔고, 차지가 오면 전압이 걸리니까 양쪽의 끝 똑같은 전압 걸리겠죠. 아니죠, 똑같은 전압 아니지. Q는 똑같지만 캡 값이 다를 수 있으니까 전압은 좀 다를 수 있겠죠. 여하튼 그래서 전압이 걸려서 액정이 틸트가 된다. 그에 따라 밑에서 오는 빛이 일부만 통과하게 되고, 그 빛의 일부 통과가 이제 컬러 필터를 통해서 레드만 나가게 돼서 이제 색깔이 보이게 된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요 그림 잘 이해하셔야 되고, 여기 보시면 이제 블랙 매트리스라고 있는데, 블랙 매트리스 다음 슬라이드 설명하고, 요까지가 그러니까 요만큼이 뭡니까? 하나의 서브 픽셀이죠. 서브 픽셀. 그래서 이게 이제 레드 픽셀이 되는 거고, 요 옆에 보시면 이제 그린이 그려졌죠. 여기 옆에 이제 그린이 있고, 뭐 이쪽에 있든 하여튼 블루가 있어서 요게 세 개가 모이면 하나의 픽셀이 되는 겁니다. 픽셀.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블랙 매트리스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 요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아까 구조를 비슷하게 그린 건데, 여기 이제 트랜지스터가 있죠. 게이트, 절연체, 반도체. 그래서 전압 걸어주면 이렇게 넘어가서 소스까지 왔고, 요 노란색이 투명 전극. 그래서 투명 전극까지 오게 되고, 전극, 절연체, 전극. 그래서 캡, 전극, 액정, 전극. 해가지고 여기 이제 액정 캡 뭐이고, 여기 이제 칼라 필터 있고, 그래서 빛이 여기 쭉 나가면 레드만 나가는 건데, 이게 블랙 매트리스라고 소위 말해서 검은 영역을 만들어줘요. 검은 영역. 검은 영역을 만들어주면 얘의 역할이 뭐냐, 예를 들어 만에 하나라도 빛이 이렇게 들어오는 빛들은 상관이 없는데, 빛이 조금 뭐 스캐터링이나 이런 게 일어나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단 말이야. 이렇게 들어가는 게 있으면 이걸 막아주는 겁니다. 이걸 막아주는 게 블랙 매트리스예요.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빛이 이렇게 오면 컨트롤은 여기서 받았는데, 액정이 여기 있으니까 액정 컨트롤 레드 시그널을 받았는데 그린이 나올 수가 있죠. 그린이 블랙 매트리스가 없다면. 그래서 이제 R의 색깔은 R, 그린의 색깔은 그린, 이제 이런 색깔들끼리 서로 섞이지 않기 위해서 쓰는 게 이제 블랙 매트리스다.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그레이 스케일의 표현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결국 투과율이 100%라는 건 화이트, 투과율이 빵프라는 건 블랙이죠. 블랙. 그럼 이제 요 사이에 우리가 전압들, 액정 사이에 전압을 걸어서 100%도 만들고 90%, 80%, 70% 이런 걸 다 만들어야겠죠. 이런 거 싹 만들어야 됩니다. 자, 이걸 이제 어떻게 만드는 거냐, 이제 그 얘기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3빗, 3빗 구동, 비트가 3비트 구동이다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레이스케일을 어떻게 만드느냐, 예를 들면 8개의 그레이스케일을 만들겠다. 우리가 풀 화이트부터 해서 풀 블랙, 그 사이에 요런 밝기. 이게 왜 그레이스케일이냐, RGB는 칼라 필터가 지나가면 이제 칼라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는 지금 흑백으로만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풀 화이트부터 풀 블랙까지를 이제 쭉 나누는데, 이제 이걸 몇 단계로 나눌 거냐라는 것도 이제 디스플레이 하나 큰 스펙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론을 얘기하는 거니까 일단은 8단계로만 풀 블랙에서 풀 화이트까지, 아니 풀 블랙에서 풀 화이트까지 8단계로 나누는 것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럼 8단계로 나눠줘야 되니까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액정 양끝단에 걸어줘야 될 8종류의 전압이 필요합니다. V1, V2, V3에서 8종류가 전압을 걸면, 이 전압을 걸면 얘는 이제 완전히 닫히는 거고, 얘가 걸러오면 완전 풀리 여는 거고, 요 정도 전압을 걸면 이제 중간 여는,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8개의 어떤 종류의 전압을 만들려면 우리가 디지털 시그널이 몇 개 있으면 된다? 3개 있으면 된다. 디지털 신호를 3개 있어서 111, 이거 뭐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죠? 이거 조합을 통해서 우리가 8종류를 만들 수 있다. 8종류를 만들 수가 있다. 그러면 칼라 종류는 몇 종류를 만들 수 있을까? 칼라를 몇 종류 만들 수 있을까? 보면요, 예를 들어 이제 3비트 구동이 있다고 보면, 3비트 구동이라 그러면 그레이스케일을 8개를 만들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 8종류를 어떻게 쓰냐면 2의 3승, 이게 이제 비트수죠. 이게 비트수입니다. 그럼 2의 3승인 8개의 그레이스케일을 만들 수가 있는데, 요게 뭡니까? 레드를 이렇게 만들 수 있고, 또 그린도 이렇게 만들 수 있고, 블루도 이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RGB를 또 조합하면 다 각자 다른 색깔들이 나오니까 요거의 조합. 그럼 이게 얼마입니까? 64 곱하기 8. 제가 계산기를 잠깐 두드려 볼게요. 64 곱하기 8은 510이네요. 네. 그래서 이게 칼라가 몇 개를 할 수 있다? 512개를 만들 수 있다. 512 칼라가 되는 거죠. 512 칼라. 그럼 몇 비트 구동일 때? 3비트 구동일 때. 3비트 구동일 때
512 칼라, 512 종류의 칼라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6비트 구동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2의 6승 곱하기 2의 6승 곱하기 2의 6승 이렇게 되겠죠? 이게 얼마일까? 또 계산기를 두드려 보겠습니다. 보자. 2의 6승이 얼마죠? 64죠. 64. 64 곱하기 64 곱하기 64는 200 이게 얼마 계산 때려보세요. 262 26만 2144 나옵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거를 보통 이렇게 안 쓰고 그냥 262K 262K라고 하죠. 그렇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26만 2000개 정도의 칼라를 만들 수가 있는 거지. 그러면 예를 들어 8비트 한번 해볼까요? 8비트 2의 8승 곱하기 2의 8승 곱하기 2의 8승 이렇게 되겠지. 2의 8승 곱하기 하여튼 뭐 또 2의 8승 곱하기 2의 8승 곱하기 2의 8승이 얼마냐면 64 곱하기 4죠. 64 곱하기 4 256이에요. 256 곱하기 256 곱하기 256은 1600만 뭐 1677만 어쩌고저쩌고 나와요. 그래서 이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16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칼라가 약 16메가 정도의 칼라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이제 8비트 구동이 이 정도 8비트 구동. 요즘은 어떠냐? 요즘은 웬만한 디스플레이는 이제 8비트 구동이고요. 좀 저가요. 그 다음에 좀 고급진 거는 이제 10비트. 2의 10승 곱하기 2의 10승 곱하기 2의 10승. 그러면 숫자가 얼마가 나오냐면, 아이씨,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만, 하여튼 곱하기 1024. 2의 10승 1024예요. 1024 곱하기 1024 곱하기 1024는 1억? 1억이 뭐 한참 넘어요. 하여튼 1억이 넘어. 의 칼라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통 뭐라 그러냐면 이제 1억이 넘어가잖아요. 10비트 뭐 이러면 이제 만약에 10비트 구동 그럼 이제 되게 숫자가 많잖아. 그래서 이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냥 풀 칼라 이렇게 얘기하죠. 풀 칼라. 그러니까 풀 칼라냐 그게 아니라 하여튼 너무 이제 많으니까 뭐 1억 1기가인데 1기가를 뭐 1기가 칼라라고까지 하냐. 그냥 뭐 많다. 그래서 풀 칼라. 그래서 요즘에 여러분들 뭐 TV나 이런데 스펙 보시면 예전에는 뭐 넘버 오브 칼라에서 16메가 이렇게 막 써있고 그랬어요. 예전에 한 4, 5년 전만 해도. 그 이제 8비트 구동이라는 얘기인 거죠. 근데 뭐 요즘은 웬만하면 다 10비트 구동이 돼서 뭐 1기가 칼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요. 그냥 풀 칼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프리미엄 제품들은 12비트 구동도 합니다. 12비트 구동도 해가지고 더 오히려 칼라 숫자가 많아지는 자 뭐 이런 것까지 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제 그레이 스케일을 나누는 건데 그레이 스케일로 나누는 건데 이제 3비트 구동을 예로 들었고요. 소위 말해서 이제 8비트 그럼 256이잖아. 이게 256단계가 있는 거지. 1번부터 해서 V1부터 V256이 있는 거고 그거를 RGB 곱하니까 이제 이 정도가 되는 거고 10비트면 1024 1024개의 어떤 볼티지 단계가 있어서 액정을 그렇게 나눠주는 거죠. 그쵸? 액정의 각도를 아주 세분하게 컨트롤해 주는 거다. 그렇게 돼 있고 요즘은 대부분 다 10비트 이상이어서 이제 칼라를 풀 칼라라고 얘기한다. 뭐 요거를 아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지금 앞서 얘기한 건 뭐냐면 풀 블랙 0부터 100까지를
몇 단계로 나눌 거냐. 예를 들어 8비트면 이거를 256단계로 나누는 거예요. 256단계로 나누는 거고, 10비트면 이거를 6개까지를 1024단계로 나누는 겁니다. 1024단계. 3비트 구동이면 이걸 이제 8단계로 나누는 거죠. 8단계. 근데 단계수라는 거 하는 거는 비트가 딱 정해지면 8단계로 나누는구나 라고 정해져는 있는데, 그럼 8개를 어떻게 나눌 거냐? 어떻게 나눌 거냐? 이거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렇게 나눠도 되고요. 예를 들면 요걸 한번 볼까요? 8개는 비트가 딱 정해지면 정해지지만 어떻게 나눌 거라는 거는 너무너무 많은 케이스가 있죠. 예를 들면 이게 뭐냐면 등간격 투가율대로 하는 거예요. 요 투가율을 똑같이 나누면 요걸 단계를 이렇게 나오자. 그러면 거기에 맞는 전압들을 표시하면 1단계, 2단계, 3단계 전압을 이렇게 컨트롤하면 요게 전압이 하나 바뀔 때마다 브라이트니스가 요만큼 이렇게 되는 거고, 아니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를 들어 뭐 등 전압 단계를 요거를 8개로 쭉쭉쭉쭉 나눠도 되죠. 여기가 그렇게 한 건가? 여기가 이제 비슷하게 뭐 이런 식으로 나눠도 되고, 하여튼 8개를 맘대로 나누면 된다는 거야. 맘대로 8개를 여기다가 밝기가 요만큼, 다음 밝기는 요만큼, 다음 밝기는 요만큼, 다음 밝기는 요만큼. 자, 그럼 이게 어떻게 나눌 거냐? 이걸 어떻게 나누는 게 가장 화질이 좋을 거냐? 몇 단계로 나눌지는 비트가 정해지면 정해지는 거지만, 이 볼티지랑 이 투가율의 콜레이션은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사람들이 그거를 수치로 나타내는 거를 만들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게 1부터 8번 8개의 단계가 있는데, 요거를 그냥 리니어하게 요거를 이렇게 하면 요 기억이 이렇게 돼.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 이렇게 나누는 건 뭡니까? 예를 들면 처음에 전압이 한번 딱 바뀌면 이게 블랙에서 화이트 요만큼 밝아지고, 이렇게 되면 요만큼 밝아지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밝기가 전압이 증가함에 따라 조금씩 밝아지다 나중에 팍팍 밝아지는 거지. 처음엔 조금씩 밝아지다 나중에 팍팍 밝아지고. 이렇게 나눠도 되고, 요걸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나눈다 그러면 이걸 만약에 이제 이런 식으로 나눈다고 하면 반대가 되겠죠. 뭐가 반대가 돼요? 처음에는 블랙을 여기서 요 밑에 거는 블랙은 조금씩 바꾸다가 화이트에서 팍팍 바꿨는데, 요런 식으로 바꾸면 블랙에서 팍팍 바뀌고 화이트에서 조금씩 바꾸고, 뭐 이런 식이 되겠지. 자, 이거 뭐 아무렇게나 만들면 돼요. 그렇지만 목적이 뭡니까? 목적이 사람들이 편하고 잘 쓸 수 있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뭘 합니까? 여기서 설문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눈 디스플레이, 이렇게 나눈 디스플레이, 이렇게 나눈 디스플레이, 이거를 다 만들어 가지고 여러 종류를 만들죠. 요 감마 값은 수식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요겁니다. 여기 트랜스미턴스가 전체 그레이스케일의 고 그레이스케일의 감마승. 그래서 이거 이제 말에 표현을 한 건데, 요 감마가 지금 요 밑에서 말해 요 감마 값입니다. 하여튼 이 감마가 커질수록 밑으로 쳐지는 거예요. 밑으로 이렇게 더 쳐지는 거. 근데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건 잘 쓰지 않아요. 왜? 밑으로 쳐지는 걸 많이 쓰는 게, 여러분들 블랙에서는요 조금만 밝아져도 사람들이 밝아진 걸 느껴져요. 여기서는 조금만 밝아져도 밝아졌구나, 좀 밝아지면 밝아졌구나. 근데 화이트에서는 좀 많이씩 점프를 해야 더 밝고 덜 밝다가 느껴집니다. 사람의 눈이라는 게. 화이트에서 촘촘히 나눠봐야 잘 차이를 몰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요 밑으로 이렇게 쪼개서 블랙에선 좀 촘촘히 나누고 화이트에선 팍팍 나누는 요런 형태가 사람들한테 더 잘 맞습니다. 근데 그러면 요렇게 쪼갤 거냐, 이걸 더 높일 거냐, 덜 높일 거냐, 이제 이게 감마 값이 달라지는 건데, 요거는 이제 마음대로 해야 돼요. 마음대로 해야 되는데, 어느 게 제일 좋으냐? 제가 얘기했죠. 디스플레이 기술이 사람하고 참 친목도가 높은 거라고. 그래서 뭐다? 여러 가지 감마 값에 관한 디스플레이를 만들어 놓고 뭘 했어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넌 보니까 어느 게 제일 눈이 편하니, 어느 게 더 화질이 좋아 보이니, 뭐 이런 어떤 일들을 쭉 했겠죠. 그랬더니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냐? 설문조사 결과 감마 2.4가 사람들이 제일 그래도 좀 편안하게 느꼈더라. 그래서 이제 2.4가 일종의 스탠다드가 됐고요. 물론 꼭 이대로 만들어야 되냐? 그런 건 전혀 아닙니다. 감마 값을 막 바꿔도 됩니다. 마음대로 막 바꿔도 되는데 이게 그냥 사람들이 좀 편안해한다. 편안해한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정리한 거죠. 감마가 1이면 이렇게 되고 2.3이 이렇게 되고 3이면 더 높고 뭐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맘대로 만들면 되는데요. 맘대로 만들면 되는데 이거를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제 2.4가 그나마 사람들이 많이 편하게 한다. 뭐 이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거 이제 64 그레이 스케일로 얘기하는 거죠. 아까 8비트 구동이었는데 요게 이제 6비트 구동. 6비트 구동이면 6대까지 64개의 단계로 나누는 데 있어서 어떤 그레이 스케일로 갈 거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감마 2.4, 감마 2.4가 제일 많이 쓰인다. 꼭 정답은 아니지만 그나마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사람들이 편안해 한다. 뭐 그런 얘기였습니다. 그런 얘기였고. 자, 다음 장은 이제 컬러랑 색 좌표계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